가슴 첫 수술 하시는 분하고 이제 재수술 하시는 분의 심리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재수술 하시는 분은 그동안에 많이 고생도 하시고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뭐랄까 의사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시 가슴을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도 어느 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호기심과 그런 걸 갖고 접근하는 첫 수술을 하시는 분하고 틀리게, 재수술 하시는 분은 의심도 많고 겁도 좀 나시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는데, 그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심리적인 부담이 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제가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상되지 못한 결과가 가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처음에 하신 분이 잘 수술하셨다면 똑같이 구형구축이 돼도 수술하기 쉬운데, 초기 하신 분이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물을 갖다가 훼손시키거나 손상시킨 상태에서 구형구축이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이 재수술 하더라도 완전하게 100%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할 때는 심적인 부담감이 저도 생기고, 어쨌거나 처음에 하시는 분을 제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심적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환자분도 재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예민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 이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 갖다 잘 캐치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상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첫 수술의 경우에는 가슴 수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박리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의 박리를 대칭적으로 정확하게 하느냐, 해박 구조가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많이 소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첫 수술하는 시간은 뭐 1시간 내외 정도가 제일 흔하고 많이 걸리진 않는데, 재수술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맨 땅에 집을 질 때는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편하게 집을 질 수 있는데, 기존에 그 잘못 지어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못 지어진 집을 허물고 잘못 지어진 건축물 다 제거하고 허물고 땅 파기를 다시 해가지고 새로 기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즉 재수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해부학 구조물이 다 훼손된 경우가 흔하고, 그 다음에 구형구축이 되거나 염증이 있거나 손상되거나 변형된 피막도 같이 존재하니까 이 손상되거나 변형된 피막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상 조직은 피가 나질 않는, 즉 박리를 했을 경우에 혈관도 별로 없고 깨끗하게 무혈로 피를 내지 않으면서 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지만, 재수술할 경우는 피막을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 조직이고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필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피막에서 나는 출혈은 대개의 경우는 혈관이 큰 게 있질 않아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피막을 제거하고 난 뒤에 나오는 출혈은 지혈이 잘 안 되는 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즉 피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지혈이 잘 안 되고 장시간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처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피막을 떼는 것도 쉽지 않고 지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가슴에 비해서 거의 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많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기한 게 환자 입장에서는 재수술한 게 더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보면 손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각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피막을 제거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통증은 더 재수술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 재수술하고 첫 수술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처음에 어떻게 수술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처음에 정상적으로 대흉근 밑에 정확하게 박리를 하고 모든 해부학적 구조물을 갖다가 쓸데없이 건든 게 없고 깔끔하게 수술됐는데, 근데도 비대칭이 있거나 정말 운이 없어서 구형구축이 됐다면, 그러면 제가 다시 수술하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처음 하신 분과 재수술 하신 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막상 재수술하려고 열고 들어가면은 대흉근 하부에다 정확하게 박리를 못하고 대흉근이 일부 손상돼 있거나, 아니면 대흉근의 절반 정도는 밑으로 들어가 있고 대흉근의 절반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수술가 좀 잘못하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수술하는 의사의 핑계거리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대개 수술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처음에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수술되어서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재수술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한 상태가 해부학적 구조가 특별히 변형되거나 손상이 없다면 다시 했을 경우에 거의 처음과 똑같은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해부학 구조물이 변형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리 잘해도 처음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슴은 수술하는 거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쌍꺼풀 같은 경우는 처음 했을 때 처음 하신 분하고 뭐 몇천 개 하신 분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데 가슴은 처음에 한번 배우고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의사의 스킬 차이가 결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경험이 없는 분은 그거를 해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더 문제를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내가 수술한 환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환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내 환자가 딴 데 가서 수술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본인이 수술한 환자 갖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고 타 병원에 가는 일이 자꾸 종종 발생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결과가 좋은 병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은 생각보다 수술하는 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분들도 예상보다 쉽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파트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뒷감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히 가장 많이 보는 현상이 하는 병원이 갑자기 되게 유명해져서 구름같이 환자가 많이 모이고 되게 입소문이 났는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갑자기 확 유명해진 병원이 계속 유지되면 괜찮은 건데 이 병원이 갑자기 유명해졌다가 한 1, 2년 뒤에 언급도 안 되고 병원 자체가 뭐 수술 많이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부작용이 생긴 걸 뒷감당이 안 돼서 병원이 약간 좀 쇠락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장기간 길게 한 병원을 추천한 이유는 내가 그 어떤 가슴하고 나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자기 병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뜨는 병원은 약간 어느 정도 검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7, 8년, 10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믿으실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수술 받으신 분들이 딴 병원에 가는지 아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는 뭐 마사지 뭐 하고 뭐 레이저 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슴을 하고 나서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그 의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잘 되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